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원대학 교육학과의 2, 3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예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명작의 이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걸 신청한 수업인데요. 독일 명작의 이해 같은 경우는 매주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감상문을 적어서 교수님께 제출하고 학생들끼리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수업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글쓰기가 감성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학문적인 글쓰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글 적는 게 좀 어렵기도 했었고 낯설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매번 글쓰기를 할 때마다 그 글에 대한 피드백을 달아주시고 주제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 글 전체적인 논리 구조에서 이거의 근거가 부족하다. 다른 부분을 찾아서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굉장히 상세하게 달아주셔서 매 수업 시간마다 저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였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끼리 굉장히 열렬하게 토론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제가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제일 큰 기준으로 삼았던 게 내가 이 과목을 듣고 싶은가 였습니다. 특히 고3 때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정말 저 진로와 뭐 다른 거 관련 없이 제가 100% 흥미를 반영해서 듣고 싶었던 수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3 때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금 그런 수업을 듣는 게 많이 걱정이 된다 하는 그런 시선도 있었는데요. 저는 수업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애초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관심이 있기도 했었지만 선생님께 뭔가 코딩하는 것도 배우고 게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잠깐 동안 진로를 컴퓨터로 바꿀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신나게 들었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제가 듣고 싶은지에 대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그런 선택 과목을 흥미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고등학생만의 그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공동교육과정이란 것도 개설이 돼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마음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좋아하는 줄 알았던 과목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나랑 잘 안 맞는다를 느꼈을 때도 있었고 좋아하는 과목을 들으니까 더 좋아지더라 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그런 저의 흥미를 개척하는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촉진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와서도 흥미가 가는 수업을 듣기도 하고 생소한 수업들을 들어보기도 하면서 저의 그런 관심사와 진로 흥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시험을 위한 공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에 흥미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게 시험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다른 책을 읽어보거나 인터넷을 서칭하면서 계속 제 지식과 그런 폭들을 계속 넓혀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어 시험 시간을 예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어 수업 시간 때는 딱 중국어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그런 문화, 역사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듣고 나서 중국의 지금 문화는 어떻지? 하고 살펴보다가 중국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국이 저출산 문제라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런 교육적인 문제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장이 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 그 중국의 일련의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사교육의 발달 과정과 굉장히 닮아있다 이런 것까지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 그냥 저 스스로 이 탐구하고 나서 만족하는 정도였지만 이런 탐구의 과정들을 겪고 나다 보니 고등학교 과목이란 게 생각보다 깊이가 얕은 공부가 아니구나. 내가 탐구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만큼 더 심도 있게 이 과목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제시문 면접을 봤었는데요. 제시문 면접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거 절대로 단시간에 준비할 수 없구나 였습니다.
우선 평소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선생님께서 발표 기회도 많이 주시고 저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셔서 그 기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의 말하기 능력을 많이 쌓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기 일주일 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시 지문 같은 것을 뽑아서 스스로 시간을 맞춰서 연습해보고 논리적으로 제 생각을 말하는 그런 과정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면접 때 제일 걱정되었던 점이 꼬리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꼬리 질문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 임기응변이 약하다고 생각했기에 꼬리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면접 때 교수님과 이렇게 면접을 해보니까 꼬리 질문이란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생각을 얘기하면 교수님께서 그 생각에서 정말로 궁금하신 점을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켜 나갈 거니? 이런 느낌의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되게 그 토론에서 질의응답 같다, 그냥 대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그 면접을 할 때 질문 하나에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요. 면접 끝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면접 때는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근거 있게 설명을 하느냐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답이 틀린 답이고 좀 방향이 옳지 않은 그런 답일지라도 내가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교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사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쭉 살펴보면 이 학생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하고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론적으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그런 계열 구분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등학교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볼 때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고등학교 3년을 지금 대학교에 와서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까 그런 저의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뿌듯했던 순간들이 모두 다 성장의 경험이고 그때의 기억들과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연장선상에 이어져서 대학교 생활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 맞나? 하고 걱정이 될 때도 있겠지만 자신을 믿고 이게 앞으로의 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